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자 국내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받자 우리나라에서도 관세 하향 기대감이 감돌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조정에서 기존 25%의 관세를 우선 절반인 12.5%로 낮춘 뒤 여기에 최국 대우 기본 관세 2.5%를 더해 최종 15%로 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미국의 25% 고율 관세를 시행한 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5월과 6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7%와 26.7% 줄었었는데 자동차 업계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한 합작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 철강주들의 호재로 다가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가 7.51%와 8.49% 상승했으며 하이스틸은 상한가를, 포스코홀딩스는 3.7%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당이 임신중지 수술과 의약품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자 현대약품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인공 임신중지 의약품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남인순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 발의는 미프진의 국내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약품에 직접적인 수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약품은 영국 라인파마와 계약을 체결해 미프진의 국내 독점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 소비량이 연간 100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제도화 및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1,0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약품의 주가는 6.02% 상승한 4,22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에 풀무원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풀무원 냉동김밥이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올해까지 100억 원 넘게 팔린 것으로 전해지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2010년 중국 현지법인 푸메이뚜어 식품을 설립해 중국 내 콜드체인 기반으로 냉장 냉동 가공식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는 국내 식품 기업 최초로 중국 메인스트림 시장에 냉동김밥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업계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한식 간편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냉동김밥과 같은 간편형 제품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 냉동김밥을 수출하고 있는 우양의 수혜 가능성도 점쳐지며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풀무원의 주가는 20.5% 상승한 15,050원에 우양의 주가는 4.66%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먹는 비만 치료제의 복제약 출시를 위한 생동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자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GLP-1 복제약을 대상으로 원본인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와의 생물적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제 제품에는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하는 자세 플랫폼 기술인 SPS가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약업계에선 삼천당 제약이 제형 특허를 회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 세마글루타이드를 경구용으로 전환할 때 SNAC 물질을 사용했지만 삼천당 제약은 SPAS 기술을 사용해 이를 회피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NAC를 사용하지 않고 생동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회사는 삼천당 제약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리지널 조성물 특허를 그대로 사용하는 개발사들은 최소 5년 이상 제품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삼천당 제약은 물질 특허 만료 시점인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장중 변동성을 키워가던 국내 증시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에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히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3,199포인트, 일중 고점 터치 이후에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오늘 일중 저점은 3,141포인트였는데 그래도 이내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오늘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결국에는 0.44% 상승하면서 3,18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차트 흐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장 초반이 고점 815포인트였고요. 이내 저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었는데 결국 오후장 들어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813포인트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3,1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9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기관의 매수폭이 더 컸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더 커진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눠오면서 6,800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반대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이어갔고요. 기관도 2거래일 연속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1,4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오늘 코스닥 강보합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이슈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살펴보면요. 오늘 방산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K방산의 세일즈맨을 자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죠. 오늘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자 또 이 세일즈맨으로 카타르 국왕과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국이 협력한다라는 데 합의가 이어졌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나라고 살펴보니까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AI 같은 첨단 산업과 함께 국방과 방산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타르 하면은 이 방산, 또 방산 수출에 있어서 큰 손으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중동 지역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국방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 지역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인식을 하고 있죠. 또 여기 한 가지 유럽과 중동의 기회들을 계속 모색하려는 이야기들도 오늘 전해졌는데요.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토 등 80여 개국의 방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방위산업청에서는 통합 한국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국에 대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 중동 이야기들도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증권가 시선은 어떤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선 앞서 한국투자증권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차례 방산주들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유한타증권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면요. 하나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고성장, 실적을 좀 견인을 하면서 방산이 끌고 건설이 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솔루션 같은 자회사들이 실적을 잘 낼 거고 또 이 하나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하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6만 3천 원에서 12만 2천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 앞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주 중에 가장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0만 원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들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풍산 살펴보면요. 오늘 풍산 같은 경우는 4.8%대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2.5%대 강세, LIG 넥스원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 앞서 리포트가 나왔던 하나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 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장의 이 수급 쏠림이 완성차 중심으로 좀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희 마켓업 시간에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은 화장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빅3라고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또 애경산업, LG 생활건강이 꼽히는데요. 이 K뷰티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이 화장품주에 관련해서도 실적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LG 생활건강 여전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6개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합해서 살펴봤을 때 4개 증권사가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화장품 그리고 음료에 대한 매출이 좀 부진하고 또 여기에 마케팅 비용도 증가했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화장품 매출의 40%가량을 중국 채널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여전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어떨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화장품주 하면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라던가 이런 중국발 호재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고 있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전망을 했을 때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증권사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1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1,6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 실적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중요하다라는 점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빅3 중에 애경산업 역시나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3도 향방을 좀 달리하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빅3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APR인데요. AP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LG 생활건강을 넘어섰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이 시가총액은 5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APR이 6조 원대고요. 1위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8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PR의 성장세가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트로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주에 대해서 실적 시즌 기대감도 강한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5.7%대 오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5.7%대. 그밖에 애경산업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1.2%대 강세. APR도 오늘 계속해서 좀 강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마켓업에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마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오늘 시장 변동성이 계속 나왔는데 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네, 오늘 오전에 장이 좀 많이 밀리면서 야 이게 피크를 친 거 아닐까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오후장에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7%, 8%씩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견인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수익이 난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곧바로 그냥 현금 놔두지 않고 곧바로 매수에 다시 또 동참하면서 지금 오전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 하락을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을 보이는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지수가 3,200을 넘어서 지금 3,300 내지 400 정도로 이 하반기 때는 더 상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채워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파트너님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가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야 된다라고도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폴란드에 이어 중동까지 방산주 수출 모멘텀 지속. 네, 오늘 방산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수급은 한쪽에 좀 몰리는 모습이라서 방산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우리 그 방산주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를 갈 때 좀 쉬어가는 자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수출 계약을 맺은 것들을 하반기 때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잡히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현대로템도 이번에 폴란드랑 계약을 맺으면서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이 탱크 K2 흑표전차를 조립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모듈과 부품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런 그 현지에서 제조를 하든지 어떤 형식을 하든 이 실적에 이 기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적은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것이죠. 네, 지금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별로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같이 한번 포인트들 잡아보시죠.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으로만 보자면 한국항공우주는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LIG 넥스원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덜 올라온 것 같은데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짚어볼까요? 그 LIG 넥스원에 대해서 모 증권사가 피크를 쳤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거는 이 LIG 넥스원의 수출 쪽에만 너무 관점을 두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내수 쪽에서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 해가지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여기에 관해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우리 그 방사청에서 이제 발주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내수가 다시 일어나면서 이 LIG 넥스원은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주가가 나중에는 LIG 넥스원의 주가가 될 겁니다. 그 말 뜻은 LIG 넥스원의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 하반기 때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LIG 넥스원 아직도 쌉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우리 이 방산주들은 여전히 그 하반기 때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서 방사청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더 좋아질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항공우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수익률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수출을 이제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수주도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KF-21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한 단계 점프업을 해서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방산주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조금 더 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항공우주죠. 항공우주는 다른 종목들보다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이 KF-21이라고 전체 매출액의 약 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초도 물량을 40대로 예정을 하고 이 작업에 들어갔지만 개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이 한 20대로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40대 개발을 목표로 해서 부품을 개발하고 있던 참여 업체들이 20대 개발을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다 뭐 도산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갖고 있지 않고 KF-21 사업을만을 위한 만들어진 부품 업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품 한 가지만 없어도 KF-21은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20대를 더 추가해서 이제 40대를 처음 계획대로 생산을 합니다. 이제는 이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그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KF-21은 KF-21에 대한 개발과 또 수출 이런 건에 대해서 한국 항공우주는 뒤늦게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는 지금 9만 원대 주가로 올라섰지만 이러한 흐름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 항공우주는 여전히 싼 가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후발주자로 출발한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그만큼 아직은 더 상승 랠리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은 한국 항공우주로 꼽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K뷰티 수출 회복세, 콘텐츠와 동반 성장 주목. 네, 두 번째는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야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들 또 있을까요? 일단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K-팝 디몬터스 이게 그 여주인공들이 걸그룹이 주인공입니다. 그 걸그룹이 한국 걸그룹들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비춰지는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움 이런 부분이 그 전 세계에 있는 MZ세대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한국 화장품들, 그 중소형 그 독립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선 유럽에서도 이 넷플릭스를 타고 이 K-팝 헌터스가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하면서 이 젊은 MZ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 화장품 K-뷰티에 대해서 어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K 콘텐츠가 그 유행하는 나라들에서는 우리 한국 화장품이나 각종 한국 상품들이 그 시장에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들은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에서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할지라도 그 외 지역에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상반기 화장품 수출이 5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도 120억 달러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2배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열어보실까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와 이츠한불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츠한불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요. 포인트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와 이츠한불 가져와 주셨는데 이츠한불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뷰 많이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떻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네, 그 한국 화장품 제조는 말 그대로 회사명에 제조라는 이름이 들어있듯이 OEM이나 ODM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 모회사인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기획하고 또 이걸 판매 유통하는 그쪽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 OEM과 ODM에 오리엔트돼 있는 그 생산 능력이나 생산 해파가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또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 10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해서 계속 실적들이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츠한불을 말씀드리는 건 경영권 승계가 2024년에 끝났고 이제 그 자녀 세대에서 새롭게 이 진용을 짜서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중국에서 이 달팽이 크림으로 히트를 쳐봤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중국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한 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또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나름대로 중국 시장에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츠한불이 우리 다른 화장품 회사들보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 대형주들은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이츠한불 같은 종목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러한 독립 어떻게 보면 좀 중소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먹힐 수 있는 즉 통하는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의외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시장 다시 한번 움직임과 함께 관련해서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즘은 계속 이츠한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츠한불은 자회사로 네오팜이라는 이 나름대로 좀 이 뭐랄까요 처방용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네오팜이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이츠한불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자체적인 공장 예전에는 이제 한불 화장품 공장이었는데 이거를 인수해서 이 네오팜에서 직접 화장품을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츠한불은 그 영업망과 또 이 기획 이런 쪽을 더 집중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츠한불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올해 아마도 그에 대한 하반기에 그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이츠한불이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영광이랄까요, 그 명예를 한번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승계가 끝난 회사들은 충분히 그 리스크,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즉 실적이 좋아질 이유들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츠한불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중국 시장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시장 곳곳에 불고 있는데요. 이츠한불도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까지 체크해봤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들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꼭 눌러주시면 공부방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 또 이렇게 종목까지 선별해 주시니까요. 나는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 그 3일째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오늘 눈에 띄는 그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알래스카 이 LNG 개발이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수입을 해오는 미국 그 LNG 에너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북극권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알래스카 쪽 남쪽으로 앵커리지 쪽에 있는 그 항구로 가스를 끌고 와서 거기 천연가스 거기서 담아서 배로 우리나라로 옮기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그 지금 멕시코만에서 지금 텍사스 쪽에서 천연가스를 그 셰일 가스죠. 셰일 가스를 그 채취해서 그걸 배로 유조선으로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오는데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줄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강관, 이 LNG 프로젝트가 실제로 경제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이게 미국의 개발업체인 석유회사 주요 메이저 업체인 엑슨모빌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 2050 탄소 제로라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2050년부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이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지금 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약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2025년 올해부터 시작하면 2035년에야 상업 생산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고도 한 1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이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엑슨모빌은 아예 그냥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미국 회사가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해외 외국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도록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0년치 일감을 마련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LNG 개발이 과연 우리에게 상업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과 이 관세, 이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 협상용 무기로 이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럼 실제로 이 LNG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참여를 하기로 그 미국과 협상을 벌였고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일부 양보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우리도 아마 비슷한 이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LNG 프로젝트 개발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올랐죠. 특히 강관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유정용 파이프를 이미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 한국 강관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이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0%를 매겼습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 접근을 할 때 그렇게 과도하게 싼 가격에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관업체들은 향후 미국으로의 이런 이 유정용 강관이나 이런 강관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이러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강관주들이 대거 강세를 나타내고 한 것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실제 수익, 즉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강관주들이 왜 수혜를 볼 것인가? 이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이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유정 개발용 이 파이프라인 강관들을 이미 수출해 왔습니다. 이 유정용을 수출을 하면서 여기서 꽤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이 셰일 오일이 그 시장에서 경제성 있는 가격이 약 70불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70불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이 셰일 오일 개발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죠. 그런 면에서 강관주들은 거기서 수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도 우리나라 강관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강관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중국산 저가 강관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율 관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말뜻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 관광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이 된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시장 내에서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유망 테마주 여기서 세 가지 종목을 제가 먼저 제안을 좀 드리는데 하이스틸이라는 업체와 넥스틸, 동양철관입니다. 그중에서 저 같으면 넥스틸을 가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빵 친 건 하이스틸이죠. 이게 하이스틸이 뭐 가스 운송용 60인치 대구경 이 후육강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넥스틸 같은 경우 유정용 관관을 이미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저가주예요. 저가주기 때문에 이 테마가 올릴 때 묻지마 매수세가 유입돼서 급등을 했다가 순식간에 차익실현 매물 내면서 급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 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세 종목이 나름대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를 보면서 실적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 테마주성 그 매매에서도 그렇고 이 실제로 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다시 종목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본이 참여한다라는 소식들 들어오면서 오늘 국내에서는 관광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할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러한 테마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 바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접속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의 테마들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이 세워보시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어지럽죠. 그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고 다시 또 급등을 했다 급락을 하고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스틸이라는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빵 쳤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포스코와 함께 LNG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기도 했고 극저온용 고망간 SAW 강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와 관련이 깊고 이 포스코가 우리 한국의 그 알래스카 그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면 포스코가 가장 메인을 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 기업들은 이 10년짜리 프로젝트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 10년 프로젝트에 이 포스코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국민주 형태의 이제 국민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정부의 이러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포스코와 함께 이 작업을 하고 실제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하이스틸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상한가 빵 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고 종목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하이스틸은 소경관, 작은 규모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원유나 석유를 수송하는 60인치짜리 굉장히 큰 이 대구경의 이 후륙관광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관관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업력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종류의 관관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의 실체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가격에서 오늘 상한가를 빵 치는 바람에 이게 좀 5,700원 정도 종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가를 한 5,500원 정도, 물론 내일 아침 되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그 LNG,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 이 하이스틸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차익 시장 매물 나오면서 일부 가격 조정을 받죠. 그럴 때 5,500원 미만에서 잡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5,500원이라는 매수가 밑으로 해서 분할하면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낮은 단가에 그리고 더 많은 수량의 매수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7,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짧은 기간 동안 차익 시장 매물로 급하게 뾰족산을 그리는 형태의 매매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하이스트리 좀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7,000원을 짧게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을 매수가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10%인 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만큼 이 5,000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손절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분할해서 샀던 것만큼의 그 분할 매도를 통해서 그 현금을 확보하시고, 현금을 확보한 것만큼 더 낮은 가격에 사실 수 있으면 이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한국이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넥스틸이라는 업체인데요. 넥스틸은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삼각형 형태로 수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패턴에서 이 상단을 깨고 올라가면 이제 그 새로운 지난번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넥스틸은 사업 실체도 있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미국의 이 마스터즈라는 파이프 회사에게 이미 그 미국에 납품도 해봤습니다. 수주를 해서 납품도 한 300억 규모로 해보고 있고, 실제로 미국 그 정부에서 한국산 그 유종 강관 반덤핑 관세 0%를 매겼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체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이 석유 유정용 강관을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 강관을, 그러니까 유정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승인도 받아놓은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말뜻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이 실제로 그 사업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하이스틸은 포스코와 함께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메인 사업자로 참여하게 될 경우 파트너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넥스틸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 유정 개발용 이 파이프라인을 납품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이 알래스카에 1,000km나 되는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건설 구간 중에 구간 잘라서 이거를 이제 발주가 나갈 텐데요. 이 외국 기업, 특히 일본 기업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대만 기업들에게 이 석유 관관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을 수주했을 때 넥스틸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 매수가 1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앞에 하이스클보다 훨씬 더 높은 3만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짧게 제시해드리는데요.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 매수 단가를 제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 시장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매가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손절매 가격이 굉장히 짧게 제시해드리는 건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삼각형 형태의 이 차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차트에서 위를 깨고 나가는 이 차트가 이번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넥스틸은 실적이 있는 회사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실제로 유정용 파이프를 거래해본, 수출을 해본 기업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틸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장기간에 걸쳐서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단 1년 하고 말 게 아니라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장기간 동안 이 강관은 꾸준히 납품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넥스틸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문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들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급등했던 만큼 이 목표 주가 짧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하이스틸과 넥스틸 각각 5,500원, 15,000원으로 매수가 전략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하나 더 남아 있고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이 밖의 방법으로 나는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약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종목을 왜 문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한 2,000원 정도,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그 정도지만 이게 주가가 오른 걸 따지면 저 밑에 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100% 이상 주가가 오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동양철관은 적자 회사예요.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해외 수출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이 아니라 남미나 중동 이런 좀 저개발 국가 이런 쪽에다가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 수출이 실제 가능할지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업체는 내수 쪽에서 이 충청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이 그 강관이 우리나라 가스 그 천연 우리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가스망이 있는데요. 그 가스망에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갑니다. 내수 쪽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는 종목이지만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묻지마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찌어찌해서 2,000원까지 2,000원 근방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즉 이런 2,000원대의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테마성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진 종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급등락이 많습니다. 이게 막말로 이게 그 주가를 추격 매수해서 위에 상투를 잡게 되면 말 그대로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주식은 투기다라고 말씀할 때 이런 종목들을 갖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오른 주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자기 사업에서 자기 기술과 자기 시장과 자기 그 능력으로 이 얼마가 있든 그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실적이 흑자를 내야만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머니게임 양상으로 어떠한 뉴스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묻지마면서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막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 올랐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설명드리긴 뭐 달리 할 말은 없죠.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시장 내의 적자 기업도 어떤 때는 이런 테마 바람을 타면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급등했던 주가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반드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은 예전에도 여러 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중에 저가주를 너무 좋아하고 싼 가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이런 테마주들은 단기로 접근할 수 있어도 그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걸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대박이 나면 로또 같은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는 1,900원대에서 접근을 하시긴 하는데 이런 관련된 호재성 주수가 나올 때 단기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이 종목을 장기로 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100원이면 좀 큰 돈이긴 한데 이 저가주에서는 그래도 이 1,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20선을 깨고 날 경우는 앞에서 보셨지만 21선 깨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앞에 두 종목, 특히나 넥슬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동양철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투톱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만큼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1.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1.4%대 오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0.5%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대비해서 이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만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 29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는 현재 0.6%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6시까지 애프터마켓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서 역시나 서동구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빠르게 고민 남겨주셔야 오늘 중에 방송 중에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3가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나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신 후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고요.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나의 성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맞춤 전략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는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는 이데일리 TV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곧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휴전 연장 협상에 돌입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매우 좋은 상태라며 8월 12일 종료 예정인 관세 휴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상호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 인하하는 조건으로 관세 휴전에 합의했다. 연장이 무산되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는 145%로 복원된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3차 협상에서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제자의 대상국과의 에너지 거래를 미국이 강하게 문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국에 보낸 서한과 관련해 8월 1일까지 무역 합의가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88% 급감하며 국내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위축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현지 생산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기아는 1에서 5월 미국에 총 7,156대의 전기차를 수출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편 조지아주 공장을 중심으로 한 현지 생산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28% 감소했다. 수출 부진은 국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고 부품업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전략 전환 등 전동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를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쌀과 소고기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WTO 규정이나 국내법상 절차가 까다로워 레드라인으로 설정됐다. 대신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고려 중이다. 연료용 작물은 이미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며 식량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다. 일본, 인도네시아 등은 관세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지만 이와 달리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민간 품목을 배제하고 다른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하시죠. 서동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좀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죠. 네, 계속해서 좀 퐁당퐁당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하락하나라고 했더니 또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외국인들의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행태, 오늘 오히려 선물 쪽에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저께인지 제가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까지 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잘 돌았고 이 3,200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 또 기관들도 추가 매수보다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 시장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 관세 협상인가요? 그렇죠. 자동차죠. 거기에. 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모처럼 만에 또 불을 뿜으면서 우리 시장도 2140선에서 돌려놓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우리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네. 일본보다 나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동시에 교차가 되고 그것이 곧 임박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야, 자동차 그게 무슨 좋은 협상이야. 우리한테는 오히려 안 좋아.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야, 일본한테 우리가 너무 많이 내줬나? 한국하고 할 때는 더 압박해. 이런 소리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걱정이 너무 그렇죠. 크죠. 그리고 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쪽에서는 쌀과
축산, 가축 이쪽 부분은 그래도 좀 지키면서 네. 다른 농산물 쪽을 좀 수입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또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오늘 이렇게 또 올라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어저께로 조정 끝, 내일부터 이제 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여전히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초시계가 움직이고 있다. 또 네. 어떤 변동을 벌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관세 협상 진짜 우리한테 닥친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면서 한 템포 늦추는 이러한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가지 방법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 참여로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이데일리 TV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상세한 고민 내용들 담아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전략들 챙겨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는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001번님이고요. 한전 KPS 보유하고 계십니다. 57,38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신데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향방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한전 KPS 조금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위원님? 사실은 다른 원전주들과 달리 네. 이제 한전 KPS, 한전 기술 또 한전 산업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 쪽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의 중심에 서면서 계속해서 올라왔고 어제 이제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나름대로 하방을 잡는 모습들 올라갈 때도 좀 더디고요. 또 하락할 때도 좀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정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는 신규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는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지만 이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매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은 1조 5천억대에서 1조 6천억, 뭐 1조 7천억 이렇게 뭐 3%, 5%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단도 마찬가지죠. 2천억 내외에 뭐 원전에 우리가 탈원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내 발전소 뭐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석탄, 화력 할 것 없이 이러한 정비 쪽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마진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가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출이라든가 이익 성장세가 가파르지 않으면 주가도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소에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물론 뭐 지난 4월 9일 날 관세라는 이런 부분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올라갔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이 4만 원에서 5만 원 라인 정도에서 움직이던 이런 주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예외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호재성 재료들이 어우러지면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에너빌리티죠. 뭐 저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동안 얘는 너무 소외돼 있었으니까 요때 이제 잠깐 6월 달부터 좀 올라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원위치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57,380원 물론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비싸게 사셨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신규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들을 보신다면 이제는 이 47,000원 라인을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그리고 요 5만 원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면서 이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수급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때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그리고 기관들 일부 매수 다시 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소폭이지만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단숨에 지난번 이 69,000원까지 넘어가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신고가를 가면은 몰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5만 원에서부터 6만 원의 이 밴드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히려 신규 매수대 내지는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6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5만 원대 후반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 비중 축소 이렇게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업황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대장주의 위치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쪽들이 아직 신고가를 내면서 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전 KPS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 대장주들의 동향을 보시면서 당분간은 5만 원부터 6만 원 사이에 박스권 밴드 플레이를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KPS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 6만 원 이 밴드로 움직임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후반 다가오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 챙겨드린 부분 참고해 보시죠.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1585님이고요. 솔트룩스 보유하고 계십니다. 46,8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고요. 2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는데요.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39,850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언 어떻게 좀 해주실까요, 위원님?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한번 으쌰하고 올라가다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되는 게 없고 하다 보면은 원위시 되는 이런 어떠한 그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특히 어저께였나요? 어저께 장 마치고 나서 KT와 독자 AI 모델 개발과 관련된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AI 소프트 쪽들의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때 공략해야 될 종목 또는 급등하려고 할 때 또는 급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발 빠르신 분들은 짧게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전략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횡보하면서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접근을 하시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6,800원이라고 하면요. 아주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좋게 얘기하면 주가가 이제 급등의 어떤 패턴이 연출이 될 때 쫓아가서 잠깐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매도를 못하거나 또는 58,900원까지 넘어가니까 이건 부담스러워 라고 해서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가 들어가셨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종목의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주봉이라든가 여러분들 월봉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떠한 패턴들이 진행이 됩니까? 월봉상에서도요. 사실은 2022년도 말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였다가 아주 전형적인 패턴들이거든요. 급등, 조정,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깊은 조정.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 한번 이렇게 주는 듯 하다가 살짝 눌러주고 고점을 그냥 돌파해 버립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소위 천정 3일 바닥 10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라는 거는 요럴 때 뭔가 재료가 나오고 으쌰으쌰 합니다. 그럼 한 파스가 끝나는 거거든요. 3개월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는 거의 원위치 돼 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에서 횡보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요.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 그리고 이 바닥을 다져주는 과정에서의 지지.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권에서 2022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 중반까지 근 2년 동안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꼬리들을 돌파를 몸통으로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봉 또는 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거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흐름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제 이 종목은 이 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여기가 지지받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잘 횡보해주고 지지받아준다라면 다시 한번 뭐 58,900원이 되든 6만 원, 7만 원이 되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아직 여러분들 7월 안 끝났잖아요. 이번 주, 다음 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꼴이라도 달아주면서 최악의 경우 35,000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장중에 흔들리는 저점이 35,000원 정도까지 나왔다가 꼬리 달아주면서 4만 원 내외에서 만약에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양봉 계속 그래요, 패턴이. 거래 급증하고 급등, 그리고 거래 급감 조정, 또 거래 급증 급등, 거래 감소 숨고르기, 거래 급증 급등, 그리고 거래 급감 조정, 음봉. 그럼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죠. 46,800원 매수 가격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다음 달에, 이번 달은 뭐 꼬리만 달아주면 땡큐. 4만 원이 만약에 깨지더라도요. 그리고 다음 달에 4만 원을 안착해 주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AI 소프트웨어 쪽들도 접근을 하실 때요. 항상 월봉상에서 양봉들이 나올 때 물리더라도 쫓아가서 대응하시면 돼요. 월봉상에서 음봉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아, 아직 때가 아니구나. 물 들어오지 않았구나. 접근하지 마시고 결론. 이번 달 종가까지 4만 원 이상 유지가 되느냐 확인하시고요. 다음 달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얼마나 붙어주고 양봉들이 유지되느냐. 그걸 보시면서 46,000원 이상이든 5만 원 이상이든 비중 20% 만약에 매수가 근처 오신다면 조금 줄여줘도 좋고 아니다. 괜찮다. 어차피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이 소버린 AI와 관련돼서는 끊임없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가 어느 정도 거래가 실려주면서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올해 한 연말까지만 뭐 솔트룩서 2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월봉에서 양봉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대응해 보시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네, 저희 계속해서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계속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같은 경우는 02377-2에 02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라면 상세하게 내용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전화 주셔야 오늘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종목 어떤 네. 거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하나 투자증권, 네, 하나투자증권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또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230원에 30%. 네, 6,23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나투자증권 오늘 종가랑 거의 유사한데 혹시 오늘 네, 매수하셨나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하도 싸우고 그래서 네. 이게 너무나 싸우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는가 불안해가지고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전문가한테. 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해놓고 오늘 같은 걱정이거든요. 경우는 네, 외국인들도 좀 이 지주사라던가 금융주들 좀 빠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조금 지켜보면 될까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네. 자, 많은 증권주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하도 싸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이 싼 거 같아서 이걸 같은 증권주인데 네. 이걸 매수하셨다. 네, 해놓고 보니까 걱정되네요. 어떤 점이 그렇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이거 부도나는 회사인가 뭔가 할 수도 없고. 아니, 그건 농담하신 거죠? 예. 아니 요즘 나 몰라가지고. 잘 나가는 하나그룹의 계열사인 네. 하나투자증권인데 하나투자증권이 부도나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오는 거죠. 가격이 하도 절어먹을래 불안하네. 네. 자, 가격이 싼 이유는 또 있어요. 네.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쪽에서 우리가 하나그룹 주들을 보면은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뭐 아주 참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하나그룹이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이제 2세 경영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금융 쪽은 뭔가 이 탑티어들이 없어요. 시장의 점유율도 그렇고 뭐 하나생명도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같은 금융업종 내에서 동종업계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투자증권이 그동안 상승하거나 이럴 때마다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소위 가상자산 쪽이라든가 STO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남들보다 미리 올라오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자, 주봉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2023년도 말부터 2,000원대에서부터 4,000원대까지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원위치 된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다시 또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면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또 급등을 보인 겁니다. 이 7,000원대 갔던 자리가 언제냐면은 바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BBIG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주들이 화랑을 보일 때 올라갔던 자리들 8,200원이 최고점 그리고 여기가 아주 강한 저항으로 작용됐던 자리가 7,500원 자리예요. 항상 이렇게 좀 길게 보면서 저항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또 느끼셔야 되냐면 시장이 3,200을 자꾸만 넘어가면 부딪히는 이유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종목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더 갈 수도 있다. 뭐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7,690원 찍고 이제 조정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이 5,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5,000원 라인은 물론 강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30%를 지금 뭐 부도나면 어떡하냐 또 뭐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저는 만약에 되반등을 한번 주는 자리가 나오면서 뭐 손실이 되든 뭐 또는 이익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 17,000원부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뭐 6,000원을 중심으로 7,000원 사이 온다라고 보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차라리 뭐 삼성전자를 사놓으시든가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어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자화전자 네, 자화전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11,800원 네, 11,800원 15%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네, 그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화전자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화전자 최근의 모습들이 아주 좋죠? 네. 네, 11,800원이면은 지금 뭐 상당한 그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네. 50%. 예. 근데 뭐 여기서 더 뭐 추가 매수하시고 싶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번. 예. 어떻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추가 매수를 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면 네. 이거를 얼마에 팔까요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이렇게 50% 가까운 수익을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더 추가 매수하겠다. 뭐 어떤 확실한 믿음과 근거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도 모르는? 지금 2년 전까지는 계속 적자 보다가 네네. 작년하고 금년에 이제 흑자 전환되고 네. 삼성하고 애플하고 동시 그 거래하는 뭐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하고 역결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봐서는 급상승이지만 주봉 월봉으로 봐서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승 여력이 그래서 있다. 한번, 예.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뭐 아주 종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또 차트를 보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추가적인 적정 목표가도 말씀을 하시고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지금 아주 이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요. 중간중간에 흔들어대면서 뭐 네. 21선까지도 밀리지 않고 이러한 추세 하단부에서 숨고르기, 이격 조정 과정 네. 그리고 과열도 적절하게 옆으로 횡보도 해주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네.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물론 기관들이 여기서부터 매집한 것도 있고 더 추가적인 매도도 안 나오면서 꾸준하게 매수 또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도 물량도 제한적인 매도 물량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들어오는 물량들도 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모양으로만 보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자 주봉으로 보면요. 1차적으로 저점을 확인해 주고 직전에 이 고점대와 저항을 이렇게 거래도 계속 유발시켜 주면서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계해야 될 1차적인 이 18,300원 이 라인이 돌파가 됐다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120주선이 중심이 되면서 22,000원 라인에 있고 그 라인이 직전에 넥라인이 해당이 되는 자리예요. 장기간에 걸친 네네. 이 박스를 형성했던. 네, 그쵸?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예,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고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인데 이탈이 되니까 여기까지 밀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저항의 자리와 지지의 자리 딱 지금 이제 중심값에 놓이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요. 네. 한 뭐 10% 내외 정도의 룸이 1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니까. 만약에 슈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2만 뭐 1, 2천 원 정도예요.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네. 그냥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뭐 121주선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뭐 22,000원 정도까지 보이니까 되는데 이 지지와 저항의 모습으로다가 이 중심값이라고 될 수 있었던 이 장대음봉으로 무너진 이 자리가 거래는 없지만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만 원 이상 만약에 근처에 가거나 하면은 뭐 한 뭐 3분의 1이라도 정리하시고 아, 오히려. 그렇죠. 춤에 그리고 꽂혀서.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오히려 그때면은 이제 18,000원 이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과 17,000원 사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담는 거죠. 막 흔들어댈 때.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한 번에는 못 가거든요, 항상. 그렇죠. 막 그렇죠? 흔들어 예,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는 듯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돌파나보다 쫓아가는 데다가 던져버리고 흔들어대면서 네. 밑에서 다시 맞아주고 지지를 어디서 잡아주느냐를 보고 여기서 17,000원, 18,000원이 잘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오, 예, 예. 이해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네, 네. 얘기 끝입니다. 이제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화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종목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주인공은 현대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협상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응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상호관세 뭐 10%의 품목관세, 네. 이 자동차, 철강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이 뭐 4천, 5천을 가려면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못 가면 못 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산업의 전체적인 그 흐름들 속에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또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 그런데 그나마라도 하이닉스가 이제 끌고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맞습니다. 뭐 HBM도 그렇고, 뭐 나머지 소부장들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래도 6만 원에 대한 하방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7만 원 이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그 죽어 있던 게 이제 자동차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동차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물론 2분기 실적 4, 5, 6 해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뭐 7, 8, 9까지도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일본과 같은 정도의 관세 협상이 잘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실적들은 선방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또 정의선 회장은 미국의 투자까지 이미 발표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성급했지 어떻게 보면 좀 뭐 몰라요 뭐 어떤 전략적인 게 있는지 몰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 4월부터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발표하면서 3월 25일 날 23만 6천 원을 갖다가 그냥 두들겨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넘버원이에요. 현다이 아름다워요. 정 회장 존경해요. 트럼프가 온갖 극찬을 해놓고 그냥 뭐 관세하면서 다 박살을 내는 듯했던 모습이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이 1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계속 잡아줬습니다. 계속 잡아주고 그리고 반등 시도도 하다가 이 22만 원이라는 저항대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관세가 협상이 이제 초시계를 재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일본이 저렇게 협상이 잘 됐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 쌍끌이 매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다. 이거는 현대차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면 이제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장 큰 숙제인 순환 출자고리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에 대표적인 대장주인 현대, 기아, 모비스 이들 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러한 종목이 6, 7% 이상씩 쭉쭉빵빵으로 간다? 절대 그게 아니죠. 넘어야 될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29만 9천 원 6월 달에 기록한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떡하니 저항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관세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의 저항대라든가 3월 달에 이 고점의 이 물량들 또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서 바닥권을 막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층층이 저항이에요, 사실은. 22만 원이 계속해서 저항이었고 25만 원이 1차 저항. 그다음에 이제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부터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은 나왔다. 18만 원 저점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18만 원 그리고 22만 원. 22만 원에 이제 안착하는 과정이 나와야지 뭐 20만 원 후반이 됐든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22만 원 안착하는 거를 요 관세 협상과 맞물리면서 기다렸다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22만 원 이하 자리, 20만 원 초반 요런 자리가 내가 비중을 높이거나 신규 진입하는 그러한 자리로 감안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2만 원 안착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20만 원 초반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통시지 한번 저희 화면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SKC. 네, SKC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7,400원에 10%입니다. 97,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익 네네.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조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 좀 고민이실까요? 지금 이걸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하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10% 97,400원. 아주 어떤 네네. 면에서는 절묘한 자리에서 잘 매수가 일단 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네.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조금 높았는데 이제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SKC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SKC 그때 한번. 보고 하셨나 혹시? 아무튼 아니요. 매수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네네. 걸림돌이 있어요. 네, 무슨 걸림돌이냐면 네네. 이제는 SKC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 아,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전지 쪽 한번 요 그림을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들에서 동박에서의 절대 강자, 뭐 세계 1위를 석권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주가가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갈 때 2021년 11월에 고점을 20만 원까지 갔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구간들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얘 역시 뭐 하락을 했죠. 뭐 그대로 다 뭐 거의 반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많이 내려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2차 전지보다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지면서 여기서 하방을 8만 원에서 잘 잡아주더니 올해 초에 IT 쪽에 바로 유리기판의 대장주입니다라고 하면서 20만 원 근처까지 그냥 훌쩍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초에 그랬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기업이 어떤 새로운 매출단을 만들고 성장의 모멘텀을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좋은 거죠. 그럼 지금 네네. 2차 전지 쪽으로다가 잘 갔다가 무너졌다가 유리기판 쪽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2차 전지 쪽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2차 전지 쪽들이 최근에 정말 형편없는 바닥에서 뭐 2, 3일씩 뭐 저가주들은 뭐 3일째 뭐 상한가 가기도 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올라오는 과정인데 얘는 2차 전지로도 분류가 됐었는데도 못 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오히려 주가가 어리버리하고 있고. 이게 왜 그래요? 미리 이쪽에서 선보상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전지도 잘 가고 반도체도 잘 가고 한다라면 얘는 이미 이 고점 돌파로 갔죠. 양쪽이 다 합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 뭐 저는 초에는 막 급등을 하던데 이번에는 영 안 가. 그렇죠.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제가 결론. 지금은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얘의 시간이 돌아온다고요. 왜? 2차 전지 쪽들이 일정한 반등을 줄 때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면 얘도 움직입니다. 그럼 12만 원은 그냥 쉽게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갈 거는 2차 전지 쪽에 업황들이 개선이 되면서 만약에 막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얘가 14만 원, 16만 원도 갈지 모르겠는데 아직 2차 전지 쪽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닥은 나왔지만 소외되었던 빈집털이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도 최소한도 12만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룸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이제 나와야 돼요? 야, 유리기판 상용화 더 앞당겨질 수 있어. 우리 이제 샘플 만들고 있어. 하반기 빠르면 뭐 내년 상반기에도 양산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얘는 16만 원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2차 전지에 기대는 것보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 8만 원 저점 나왔고 16만 원이 상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만 원에 안착해주는 여부는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좀 올라오느냐의 여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짧게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2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뭐 요 10만 원 초반이라든가 이하 자리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매수 한 뭐 20% 게임 한다라고 생각하고 50%는 이익 실현. 나머지 10%는 내가 더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고 만약에 지금 추가 매수한 거를 내가 끝까지 저거 16만 원 뭐 또는 뭐 그 이상까지도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럼 8만 원 밑으로는 더 안 빠질까요? 그거는 이 8만 원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다시 또 저 2,000 뭐 5, 600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같이 연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3,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8만 원이 깨져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8만 원이 깨지면 이 SKC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SKC 짧은 호흡이라면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른 상담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사면요. 사면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16,000원입니다. 네, 16,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삼형 같은 경우는 12,000원 선 좀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 고민이실까요? 지금 국가 전망이 어떤가 하고 예. 네, 전망 궁금하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좀 삼형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이 뭐 방산에도 엮이고 뭐 로봇에도 엮이고 막 이런 어떠한 패션들이 있을 때 시총이 이렇게 뭐 2, 3천억, 3, 4천억짜리들이 아주 급등락이 연출이 됩니다. 네. 그러한 타이밍에 잘 들어가셔서 대응이 가능하시면 얼마든지 좋지만 그러한 어떤 패션이 끝나버리면 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수급이 모여들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처럼 그냥 일순간에 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뭐 매도할 틈을 안 주고 네. 또는 추가 매수하자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나고 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합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왜 그러냐면 자, 주가라는 거는요. 항상 이 여러분들이 이 차트 위주로 많이 보잖아요. 뭐 이평선도 있고 캔들이 막 음봉 양봉 막 정신없이. 그렇죠? 네. 보통 뭐 소위 이 PC상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나요? PC로 보고요. PC로 보시니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거래량들이 이렇게 실렸다가 급등하고 그리고 거래가 죽으니까 다시 또 원위치하고 급락하고 또 그거 거래 혹시 샀나 봐요. 실리다가 또 급등하는 것 같고 그러죠. 네. 그 최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락하면서 조금,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는 뭐 미인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선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16,000원에 매수가 되셨던 자리는요. 네.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날짜를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여기 구간이에요. 5월 초. 그렇죠? 네. 네. 자, 여기가 얼마나 잘못 매수가 되셨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가가 저번에 이렇게 작년 하반기 11월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올해 2월 달에 15,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 보이시죠? 네네. 그러고 나서는 하락하는 듯 했다가 갑자기 다시 또 들어올리면서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쌍봉이라고 그래요. 쌍봉. 네. 짱 하고 여기서 1차 고점이 나오고 하락하는 듯 했다가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바로 들어올리면서 여기를 직전 고점 돌파하는 듯 했지만 못 가고 그냥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걸 쌍봉이라고 그런다. 쌍봉. 예. 봉이 두 개. 예. 얼마나 참 큰 봉우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급락을 하고 주가가 거의 시작점하고 비슷하게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거를 건드리는 애들이라면 예. 이제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될 가격만큼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10,000원도 깨졌던 자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시 또 들어 올렸어요. 이게 16,260원이에요.
마치 직전의 고점 이제 돌파했구나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뭐 평균 한 3, 40점, 4, 50점 수학 점수 받아오던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갑자기 다음 달에 수학 100점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야, 너는 이제 앞으로 수학 1등급이야. 넌 앞으로 정말 잘했구나. 앞으로도 계속 넌 100점만 맞으면 돼.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지. 안 하죠. 다음에 야, 너 평균이 그동안 4, 50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번엔 정말 네가 열심히도 했고 운이 좋아서 100점 맞았구나. 다음에는 너 80점, 70점만 나와도 엄마는 땡큐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종목이 근데 바로 직전 고점을 이렇게 단숨에 돌파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야, 이 종목은 이제 이 쌍봉을 단숨에 뚫고 이제 뭐 16,000원 넘어갔으니까 2만 원, 3만 원을 향해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보세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지. 마지막 우리 개인들을 흔들어대면서 다시 한번 또 급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괜찮아요. 너무 다행히 비중이 뭐 5, 60%도 아니잖아요. 20%잖아요. 그렇죠? 네. 자, 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왼쪽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시죠? 네. 예.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여기 이 하단부까지 일순간에 내려올 자리는 없어요. 예. 왜? 거래가 이렇게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나마라도 여기 이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받고 왔다 갔다 하려고는 해요. 네. 만약에 갑자기 쏟아져서 10,000원, 12,000원 밑으로 내려가서 10,000원, 11,000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홀딩하세요. 아셨죠? 아, 그리고- 추가해도 예. 예. 14,000원 근처 추가하면서 오면은 홀딩하면 예, 다시 전화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애프터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해서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